자, 일단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컷오프 4인 예. 컷오프가 예정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들어갈 것 같으세요? 지금 아직 뭐 선언도도 안 나왔으니까 나경원 의원도 뭐 몰라요. 내일쯤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갑자기 왜 예정이 없던 네. 얘기를. 그러니까 뭐 지금 김문수 장관도 있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말씀하셨던 한덕수 네. 대행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시대 교체라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네. 슬로건은 네. 네. 시대 교체. 네. 시대 교체라는 이름을 걸고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네. 그 계단에서 아마도 그러면서 뭐 이 탄핵에 대해서 내가 어쨌든 이 프레임을 바꿨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한동훈 대표도 있고 또 누가 있나요? 한 지금 머리 또 이런 분들은 뭐 원희룡 장관은 안 나온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자체장들도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손꼽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명이 4명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이 뭡니까 한국갤럽 뉴스원이 여론조사에서도 예. 보면 일단 몇 명을 갖고 이제 이재명과 1대1 대결 요걸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후보도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당층 나는 지지하는 당이 없어요라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로 해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 김문수 해보면 이재명 35, 김문수 27. 자 이재명 대 안철수 28 대 3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 오세훈 27 대 36. 이재명 대 유승민 25 대 35. 이재명 대 한동훈 30 대 32. 이재명 대 홍준표 28 대 34.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는 오세훈 정도가 되는 거네요. 여기 이제 9% 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당층을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 그러면 과연 무당층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무당층의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3%잖아요. 네. 저 43%가 디폴트이고 43%에다가 이재명 포를 더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무당층 대상일 때 국민의힘 31%에다가 네. 더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저러면은 뭐 누가 해볼 수 있느냐 지금 중도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도 어쨌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31을 모수로 저 위에 무당층을 18%를 또 반영을 해서 더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계산 방법이 이제 단순 계산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저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확장성이 없다. 라는 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결론이 거죠. 나오는데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도표에서도 보면은 무당층 내에서도 저 두 사람을 붙일 경우에는 지금 무응답 그 안에서 아니 나는 그 둘 다 싫어라고 둘 다 생각 없어라는 게 거의 40%예요. 36%맨 오른쪽에 보면 36, 36, 34, 36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수치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해요. 예, 그리고 일반 당원 대상 조사가 아니고 요즘 뭐 당원 대상 조사도 뭐 네. 그렇지만 역선택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이제 사람들이 네,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보면 네, 질문의 의도를 알고 그렇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판단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저 의도를 간파한 응답의 비율도 또 정해서 그렇습니다. 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빼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도 43%, 31%의 무당층이 18%. 과연 저 18%가 무당층일까? 네, 무당층이 되게 좁아진 거는 사실이네요. 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무당층이 저거보다는 높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거의 31, 뭐 30%, 30, 40%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 수준으로 봤는데 저는 그래서 무슨 중산층, 뭐 중도층, 무당층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게 여론조사 할 때만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지 평소에 정치적 지향이 없을까? 평소에 정치적인 입장이나 지향 없는 분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요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투표를 해봐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네, 점점 입장이 잡힙니다. 네, 그리고 투표장 들어가기 직전에 입장이 정해져요. 맞아요. 몰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당층이라고 하나요? 평소 항상 그 늦게 결정하는 그렇지만 대충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 우리 투표 결과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 바라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덕수 나왔으면 좋겠어. 67%. 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26%. 에휴, 나는 아직 모르겠어. 7%. 이렇게 됩니다. 네. 하여튼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누가 나오든 네. 매우 매우 총력전 힘들고 아주 그 힘을 모아야 되는 싸움이고 어저께 저희 설문에서는 집에 가면 안 된다가 81% 80% 나왔고 모르겠다는 분들이 한 20% 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이야 그렇게 응답은 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되면 또 그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당수 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소리님 국힘 당원이지만 우린 이제 국힘 안 찍는다. 그럼 어디 찍으시나요? 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국힘 당원인데 국힘을 안 찍으면 어디를 찍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행 법상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어떤 것들이 가장 본인이 속한 진영에 유리할지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발언 네. 실수를 했네요. 여론 조사가 아닌 여론 조작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과학적인 여론 조사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 해석을 해야 되고 여론 조사에 많은 의도들도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론 조사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여론 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도 예비 경선은 그 여론조사 100%, 일반 여론조사 100%, 그리고 본선 경선 가서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짱짱한 지지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말 짱짱한 혐오가 지금 우리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 오후 2시 아닙니까? 오늘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자기 포지셔닝을 가져갈지 요게 또 굉장한 관심거리네요.